안녕하세요. 저는 직무적성검사 수리영역 강의를 진행할 강사 한지혜입니다. 자, 우선 직무적성검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 유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직무적성검사는 커다랗게는 언어, 수리, 영어, 추리라고 하는 기초능력검사와 그 다음에 직무상식검사, 인적성검사 이런 순서로 우리가 분류를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기초능력검사에 해당하는 수리 영역에 대한 부분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수리 영역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우선 유형별로 진행이 되느냐면 수리 영역은 커다랗게 기초 응용 수리 파트, 그 다음에 자료 해석 파트, 그 다음에 추리력 파트 보통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초 응용 수리 파트는 연산 부분과 대수의 비교, 자연수의 성질, 자연수의 성질이라고 하는 건 기수법이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쪽을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에 방정식과 부등식과 관련된 부분, 순열과 조합, 확률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이런 식이 보통 기초하고 응용수리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자, 자료 해석 파트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떤 표를 주고 그거에 대한 통계를 결정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비율과 증감률 문제가 보통 출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추리력은 수추리하고 도형 추리가 있는데 사실 수리 쪽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은 수추리 파트겠죠. 그렇죠? 이 수추리 파트는 그 고등 과정에 해당이 되는 수열 부분이 수추리 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수리 영역은 30분 동안 30문제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자, 수리 문제 30문제를 30분 동안 푼다라는 것 자체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히 기초 수리 파트에 있는 부분은 계산력 위주이기 때문에 계산을 정확하고 또 빠르게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료 해석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어렵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표를 보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면에서는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앞쪽 부분, 기초 수리 파트에서 여러분께서 조금 시간을 줄여주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필요한 공식은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은 이렇게 커다랗게 기초 수리 파트하고 그 다음에 자료 해석 파트, 추리력 파트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저는 오늘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조금 나눠서 파트별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는 요 기초 수리 파트의 대소 비교만 보더라고 하더라도 대소 비교는 부등식이거든요. 그렇죠?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냐라고 하는 부등식 문제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단순하게 부등식을 풀 줄 알아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 안에서는 뭐 평균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혹은 방정식을 풀어서 그 근을 찾아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저는 요 파트에 맞춰 수업을 하지 않고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파트 1, 2, 3, 4로 나눴어요. 자, 파트 1은 수와 연산 파트로, 파트 2는 도형 파트로, 자, 세 번째는 확률과 통계 파트, 마지막으로 네 번째 수열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론 수업을 통틀어 들으시고 나면 이제 어느 영역과 상관없이 문제를 공통적으로 좀 푸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사실은 우리가 어떤 공식을 하나 외운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수학 과정으로 보자면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공식을 조금 증명해 주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증명을 하면서 문제를 푸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증명은 거의 생략을 할 거고요.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필요한 공식과 개념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파트 1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은요. 수하고 연산 파트예요. 자, 수하고 연산 파트에 해당되는 내용은 기수법,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법칙이라던가 곱셈 공식, 방정식, 부등식 이런 수로 좀 진행을 할 건데요. 자, 기수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10진법 내지는 2진법, 뭐 3진법도 있고 4진법도 있고 5진법도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10진법, 2진법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10진법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수가 10진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43,260이라는 수를 얘기를 했는데 이런 숫자들 전부 다가 10진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 수를 왜 10진법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10진법에서 사용하는 숫자는 0부터 9까지 총 10가지의 숫자를 사용을 하고요. 또 하나는요. 각 자리의 숫자들이 10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 23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죠. 각 자리의 숫자들이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되고 자릿수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10배씩 증가를 해요. 즉, 이 수는 200 더하기 30 더하기 1을 의미합니다. 다시 쓰자면 2 곱하기 10의 제곱, 3 곱하기 10, 그 다음에 1 곱하기 1이에요.
1 곱하기 1인데 여기는 10의 제곱이고 여기는 10의 1승이고 1은 10의 0승을 뜻해요.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십진법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이진법은 무엇이냐? 이진법이라고 하는 것 십진법하고 그대로 살펴보자면 이진법은 숫자를 2개밖에 쓰지 않습니다. 누구하고 누구? 0하고 1 두 개의 숫자밖에 쓰지 않고요. 각 자리가 2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표현돼요. 예를 들어서 1, 1, 1, 1이라고 썼어요. 자, 1111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1111은 십진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사실은 십진법 뒤에는 이렇게 10이라는 숫자를 써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요거 10을 생략하죠. 하지만 요 숫자 1111이 이진법이냐 십진법이냐 이 상태로 쓰면 구분이 안 돼요. 그렇죠? 1111이라고 읽을 수 있으면 이건 십진법이죠. 이진법인 경우에는 이렇게 첨자로 밑에다가 미첨자로 2를 써주셔야 되고요. 이 이진법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1 곱하기 2의 세제곱 1 곱하기 2의 제곱 1 곱하기 2 그 다음에 1 곱하기 0의 0이 아니죠. 2의 0승이니까 1 이런 식으로 전개식을 쓸 수가 있어요.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런 식으로 2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각 자릿수를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즉 실제 의미하는 숫자가 1이고요. 실제 의미하는 수가 2고요. 실제 의미하는 수가 4고요. 실제 의미하는 수가 8입니다. 2배씩 자릿수가 올라갈 때마다 2배씩 숫자가 증가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진법이 그러면 십진법으로는 얼마를 뜻하느냐? 지금 우리가 전개식을 썼죠. 그렇죠? 이 전개식을 그대로 계산을 하시면 8, 4, 2, 1을 더하겠죠? 계산을 하면 얼마냐면 15가 나오네요. 즉 1111 이진법을 십진법으로 바꾸면 15라는 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진법을 십진법으로 바꿀 때는 전개식을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꾸로 이 십진법으로 어떻게 이진법으로 바꿀 것이냐? 십진법을 이진법으로 바꿀 때는요. 십진법의 숫자를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2, 7에 14죠. 나머지가 1이고요. 2, 3은 6이죠. 나머지가 1이고요. 2, 1은 2죠. 나머지가 역시 1입니다. 자, 쓰실 때는 거꾸로 써주시면 돼요. 1, 1, 1, 1 이진법. 이렇게 우리가 십진법을 이진법으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좀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습법과 관련된.